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0대 중반의 두 아이 엄마예요.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면서 바쁘게 살고 있죠.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공부와 취업 활동에 바빴던 평범한 학창 생활을 보냈어요. 대학 졸업과 동시에 꽤 큰 여행사에 취직했었는데 마침 IMF 사태가 일어나서 입사가 취소됐어요. 저는 신림동 고시촌에 들어가서 공무원 준비를 했고 열심히 한 덕택에 행정공무원에 합격했답니다. 부모님 사업이 IMF 때문에 많이 어려워졌던 때라 집에서 다들 많이 좋아하고 기뻐했어요. 저는 시청 사업부서에서 일을 하면서 대학 졸업학기였던 여동생 돈도 챙겨주고 부모님 사업에 필요한 돈도 대출을 받아서 드렸죠. 비록 적은 돈이긴 했지만 조금이라도 집에 보탬이 될 수 있어서 마음이 뿌듯했어요. 그렇게 한 5년 정도 지나니 집도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고 동생도 취직을 해서 제 부담도 적어졌어요. 그 즈음에 대학 때 친구가 저에게 북카페를 해보자고 하더군요. 저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우선 부모님께 상의를 해보겠다고 했죠. 엄마는 해보라는 입장이셨어요. 내가 일해보니까 조금이라도 젊을 때 자기 일 시작하는 게 좋겠더라. 우리 때야 여자가 조신하게 집에 있어야지 무슨 소리냐 했지만 요즘은 그렇지도 않잖아. 그리고 사회 경험도 다양하게 해봐야지. 하지만 아빠는 좀 생각이 다르셨어요. 북카페도 사업이잖냐. 사업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나는 네가 그렇게 힘든 일 안 하고 지금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모님은 생각이 다르셨고 결국 두 분은 싸움도 하셨어요. 저는 괜히 부모님 사이만 안 좋게 맞는 것 같아서 결국 보류했죠. 아무래도 난 북카페 못할 것 같아. 나 때문에 집안 분란만 일으켜서 엄마 아빠 싸우시기만 하고. 그러자 친구는 다른 제안을 했어요. 그럼 투자만 좀 해봐. 휴일에만 잠깐씩 나와봐도 되고. 친구는 자금이 부족한 부분만 보태달라는 거였어요. 저는 고민이 좀 됐어요. 저도 취업 당시 사정이 안 좋아서 공무원이 된 거였지. 원래는 여행사에 다니면서 일을 배우고 나중에는 저도 여행 관련 사업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엄마가 일을 하시는 것에 영향을 받은 것도 있었어요. 엄마는 원래 아빠가 작게 하시는 무역 사업을 도우셨는데 제가 공무원 되고 1년 정도 됐을 때부터 여성 의류를 동남아나 중국에 수출하는 일을 시작하셨고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던 때였어요. 저도 제 사업을 할 기회가 생긴 걸 놓치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아빠 반대도 걸렸고 같이 하자는 친구가 저하고 아주 친했던 건 아니라서 계속 고민이 됐어요. 제 고민을 눈치챘는지 친구는 일단 자기 가족과 만나자고 하더군요. 나 북카페 할 가게는 엄마가 얻어주시고 오빠도 좀 보탰거든. 그러니까 일종의 주주 모임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계속 사업 욕심이 있었던 저는 고민 끝에 친구 제안을 승낙했어요. 공무원 생활에 답답함도 느끼고 있었거든요. 물론 안정되고 좋은 직업이었지만 저는 좀 더 모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약속을 잡고 같이 식사를 하기로 했죠. 친구 어머니는 시원시원하고 사교적인 분이셨어요. 젊을 때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해보는 거지. 부족한 게 있으면 내가 더 도와줄 테니까 걱정 말고 해봐. 친구 오빠는 친절하고 진지해 보여서 좋았죠. 여러모로 우리 아정이가 부족한 게 많을 텐데 이렇게 똑부러지는 친구가 같이 한다니까 마음이 놓인다. 저는 그날 친구와 북카페를 같이 해보리라 마음을 먹게 됐어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일을 시작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했죠. 친구 어머니는 부동산 중개업을 크게 하시면서 상가도 몇 개 갖고 계셨고 친구 오빠는 어머니 상가를 관리하면서 음식점을 운영한다고 했어요. 친구 아버지는 회사에 다니다가 은퇴하셨다는데 정말 따뜻하고 좋으셨어요. 처음에는 휴일에만 잠깐씩 나가서 북카페 일을 도우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같이 모여 스터디하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싶더군요. 친구에게 제 아이디어를 말했고 친구도 그러자고 했어요. 저희는 커다랗게 2테이블 정도를 칸막이를 쳐서
예약을 받아 스터디를 할 수 있게 했어요. 손님들 반응은 굉장히 좋았어요. 북카페만 할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왔고요. 저는 그 무렵 아예 공무원직을 관두고 카페에 매달렸어요. 아빠는 많이 아쉬워하셨지만 제 일이 잘 되는 것을 보시고는 그럼 해보고 싶은 만큼 해보라고 하셨죠. 카페에는 스터디 예약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저와 친구는 카페를 리모델링해서 아예 스터디 위주의 카페로 바꿨어요. 물론 일반 손님도 받았기 때문에 카페는 더 잘 됐어요. 그 무렵부터 친구 오빠와 사귀게 됐죠. 오빠가 저에게 엄청 적극적으로 다가왔어요. 저도 싫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오빠 사이는 빠르게 발전해 갔어요. 오빠는 이미 전부터 자기 사업을 하던 사람이라 솔직히 조언을 받고 싶은 마음도 컸어요. 오빠는 저에게 참 잘 맞춰주고 친절하고 자상했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바쁘고 신경 쓸 때가 많아서 그러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오빠가 나를 정말 아끼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카페 일로 바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오빠가 제게 청혼을 했어요. 수경아, 우리 서로 바빠서 못 만나는 날도 많은데 집에서라도 같이 시간 보내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나랑 결혼해줘. 내가 정말 잘할게. 저는 오빠의 프로포즈를 듣고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부끄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했어요. 저희 집에서도 크게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엄마는 좀 아쉬워하긴 하셨어요. 아무래도 결혼을 하면 아직은 여자가 더 사회생활에 불편한 게 많은데 서로 잘 도우면서 하면 좋겠다. 엄마, 걱정 마. 오빠도 사업하는데 모르겠어? 지금도 나를 얼마나 배려하는데. 저는 그렇게 엄마를 안심시켰어요. 오빠가 저를 많이 배려했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친구와 친구 부모님도 제가 한 식구가 된다며 좋아했죠. 누구 하나 반대가 없었고 순탄하게 진행된 결혼이었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6개월쯤 지나니까 조금씩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오빠가 자기 식당을 접고 프랜차이즈 카페를 열었는데 가게에 잘 나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친구 전화 받고 저녁쯤 나가 새벽까지 술 마실 때도 많았고요. 저는 여러 가지 걱정이 돼서 오빠에게 말했어요. 오빠, 카페 나가서 알바생들 체크도 하고 점검도 해야지. 벌써 며칠째 안 나갔잖아. 매니저가 다 알아서 하는데 뭐하러 나까지 가서 보태냐. 그래도 그게 아니지. 사장이 신경 안 쓴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완전 엉망이 된다고. 아 진짜 옆에서 더럽게 떽떽거리네. 그렇게 신경 쓰이면 네가 나가보든가.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지금 뭘 잘못 들은 건 아닌가? 아니면 내가 모르는 무슨 일이 생겨서 마음이 안 좋은 건가? 별 생각이 다 들었죠. 오빠, 혹시 카페에 무슨 일 있어? 그래서 이러는 거야? 저는 놀라서 심하게 방망이 질치는 마음을 다잡고 물어봤지만 오빠는 계속 버럭버럭 화만 내더군요. 네가 문제라서 이러는 거야. 모르겠냐? 아 진짜 잠시도 사람을 쉬지를 못하게 하네. 그러더니 문을 쾅 닫고 집을 나가는 거였어요. 한바탕 폭풍이 휘몰아치고 지나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저는 겨우겨우 정신을 가다듬고 카페에 출근을 했어요. 친구는 나오기 전이라서 저 혼자 오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뭘 벌써 나가서 준비해? 쓸데없이 부지런하기도 하다. 아르바이트 오면 잠깐 집에 좀 들러라. 어머니 목소리는 어째 저기압에 느낌이 안 좋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나 생각하다가 아침에 오빠도 이상했는데 집에 나 모르는 심각한 일이 생겼나 걱정이 됐죠. 그래서 부랴부랴 시댁에 갔어요. 친구는 들어오는 저를 보는 둥 마는 둥 소파에 배를 깔고서 과자를 먹으며 TV를 보더군요. 시아버지는 외출하고 안 계셨고요. 저는 알바생 혼자 일할 게 신경 쓰여서 친구에게 먼저 좀 가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너무 기가 막히는 말을 하는 거였어요. 야, 내가 진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너한테 아가씨야. 예의 좀 지켜.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 카페 좀 먼저 가달라는데 아가씨 얘기가 왜 나와? 제가 이렇게 말을 하자마자 안방에 있던 시어머니가 나오셨어요.
집에 어른 있는데 어디서 큰 소리야. 아무리 아정이하고 친구여도 여긴 엄연히 네 시댁이다. 어디서 따지고 드냐. 정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논리인가 싶더군요. 어머니, 아무리 아가씨여도 카페가 저희 직장인데요. 누가 내 집에서 직장 얘기 안 했어? 저는 전에 본 적 없는 시어머니 태도에 정말 당황했어요. 너 오늘 아침에도 재훈이한테 가게 나가라고 그렇게 폐악을 부렸다며?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바가지야? 요즘 애들 치고 넌 너무 후졌어 진짜. 저는 머릿속이 멍해졌고 제가 무슨 이상한 나라에 온 것처럼 어안이 벙벙해졌어요. 그래도 일단 그 문제는 제쳐두기로 하고 정신을 챙겼죠. 근데 저는 왜 오라고 하셨어요? 무슨 일 생겼나요? 일단 커피 좀 내와라. 과일도 깎고. 어머니, 저 읽어봐야 하는데요. 알바생 혼자 있거든요. 너 지금 아정이 안 나간다고 나한테 시위하는 거니? 친구는 그 와중에도 과자를 한 봉지 다 비우고 배를 긁으며 TV만 보더라고요.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그동안 카페에 집안일 때문에 지각했던 거며 아프다고 빠졌던 게 전부 거짓말이었을 거라는 깨달음이 오더군요. 주방에서 커피를 타고 과일을 깎으면서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 전 제가 알던 시댁 식구가 아니었고 친구도 변했거든요. 아니, 변한 게 아니고 저한테 원래 모습을 잘 숨겼고 저도 그들의 다른 면을 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말이 맞겠네요. 너 잘 들어? 네가 같이 돈 좀 번다고 내 아들한테 가게 나가라 마라 잔소리하는 거 난 딱 싫다. 그럴 거면 그냥 집에 들어앉아서 살림만 해. 저는 그 말에 너무 속상해서 조금 따지듯이 말했어요. 어머니도 밖에서 일하시면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게 기분 나쁘면 내 아들 딸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으면 될 일이야. 그리고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거냐? 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이러냐 넌? 그러자 친구가 옆에서 풋 하고 비웃더군요. 저는 부모님 얘기가 나오자 억울하고 속상해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와 친구가 먹고 난 과일 접시와 컵 설거지를 하고 시댁을 나서는데 그렇게 서글플 수가 없더라고요. 혼자 그렇게 고개를 떨구고 가다가 시아버지를 만났어요. 아버님, 어디 다녀오세요? 시아버지는 인자하게 저를 보시더니 잠깐 어디 같이 가자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제가 좋아하는 곰탕집에 데리고 가셔서 뜨끈한 곰탕과 수육을 사주시는 거였어요. 속이 든든하고 뜨뜻해야 뭐래도 버티지. 많이 먹어라. 아버님이 많이 드시고 건강하셔야죠. 그러면서 아버님 앞접시에 고기를 놓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일 있으면 어려워 말고 나한테 얘기해라. 집 식구들이 제멋대로인 거 내가 다 가장으로 바로 서질 못해서야. 아버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자꾸 눈시울이 붉어지려는 걸 애써 참았어요. 내가 너한테 잘하마. 기운 내라. 아버님 말씀은 제게 큰 위로와 힘이 됐어요. 하지만 밤이 돼서 집에 돌아와서는 결국 오빠와 싸우고 말았죠. 대체 우리끼리를 왜 어머니한테까지 가서 이야기해? 뭐가 어떻다고 그래? 그럼 우리 엄마가 남이야? 난 전부터 엄마한테 다 이야기했는데 결혼했다고 갑자기 안 하면 그것도 이상하지. 그럼 오빠는 내가 우리 싸운 얘기 우리 엄마 아빠한테 가서 해도 기분 안 나빠? 그랬더니 오빠는 더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야, 너 웃긴다. 뭐 지금 편가르냐 유치하게? 그리고 넌 우리 집에 시집 왔어. 우리 엄마가 네가 모실 어머니야. 저는 속이 뜨거울 정도로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싶더라고요. 결혼 전에 봤던 모습과 달라도 너무 다른 오빠는 정말 실망 그 자체였죠. 하지만 이건 시작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 통장에 제 몫에 카페 이익금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 알바생이 없을 때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집에 가서 얘기하면 또 시끄러워질 테니까요. 아정아, 오늘이 말일인데 이번 달 내 정산금이 안 들어왔는데? 그러자 친구는 눈도 하나 깜빡 안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이제 네 거 내 거 그만할 때도 됐잖아. 어차피 너도 우리 식구인데 그냥 합쳐서 쓰면 되지. 그건 아니지. 엄연히 나랑 오빠는 다른 살림을 하는데
그럼 들어와서 살아. 안 그래도 엄마도 따로 사니까 불편하다고 하시는데. 저는 어이가 없다 못해 복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해. 진짜 해도 너무한다. 너야말로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이랑 사는 게 그렇게 말도 안 돼? 그리고 너 자꾸 우리 둘이 있을 때 말 놓고 그러는 거 아주 불쾌해. 이제부터 꼬박꼬박 아가씨라고 하고 말 높여. 갑자기 눈앞이 핑 돌았어요. 그날 아침부터 계속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친구 말에 스트레스를 받아서인지 어지럼증이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친구는 그렇게 제 속을 질러놓고 자기 약속이 있어서 준비한다며 집으로 먼저 들어가더군요. 알바생과 마감을 마치고 집에 와서도 몸이 안 좋아 누워있는데 오빠가 술에 취해 새벽 1시가 넘어서 들어오더군요. 저는 내다볼 힘도 없어서 가만히 눈을 감고 있었죠. 그랬더니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서 소리를 버럭 지르는 거예요. 넌 남편이 술 마시고 왔는데 내다보지도 않아? 저는 싸울 힘도 없어 가만히 말했어요. 나 지금 힘들어서 그래. 웃기시네. 얼른 나와서 꿀물도 타오고 씻을 물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저는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천근만근히 몸을 겨우 일으켜 가방과 차키를 들고 거실로 나갔어요. 더는 말도 안 통하는 이 집에 있고 싶지 않아서 무거운 발을 질질 끌며 현관으로 나가려는데 뒤에서 오빠가 저를 확 잡아당기는 게 느껴졌어요. 지금 어딜 나가? 나랑 해보자는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바로 혼절했어요. 나중에 병원에서 깨어 의사 얘기를 들으니 저는 임신 5주 상태였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유산이 됐다는 거였어요. 저는 너무 놀라 펑펑 울기만 했어요. 친정 부모님과 여동생은 마침 일 때문에 해외에 가서 없었어요. 저는 저를 돌봐주는 사람 없는 병실에서 통곡하며 울었어요. 한참 있자 오빠가 혼자 오는데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오빠도 아이가 유산됐다니 마음이 안 좋은가 보다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자는 줄 알고 있던 오빠가 핸드폰을 보며 이러더군요. 아 진짜 미사리 가기로 했는데 짜증나게 사람 발목 잡네. 저는 그 말에 완전히 마음이 돌아섰어요. 오빠는 눈을 감고 있는 제 얼굴을 기웃기웃하더니 조심스럽게 빠져나가는 기척이 느껴지더군요. 저는 오빠가 나가자마자 퇴원을 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6인 병실을 나가려는데 마침 들어오시던 시아버지와 마주쳤어요. 얘, 왜 그러냐? 벌써 퇴원하면 안 되잖아. 시아버지는 저를 보고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지셨죠. 저를 걱정해서 병원까지 와준 시집식구는 아버님 뿐이었어요. 아버님, 죄송해요. 저 더는 못 살겠어요. 제가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자 아버님은 저를 토닥이셨어요. 내가 너를 붙잡으면 노욕이겠다 싶구나. 식구들 등살에 치여서 사는 건 나 하나면 족하다. 편한 대로 하거라. 저는 거듭 아버님께 죄송하다고 하며 병원을 나와 친정으로 갔어요. 그리고 부모님과 여동생이 오기 전에 먼저 이혼 준비를 했죠. 시어머니는 코웃음만 치고 오빠는 제 전화나 문자도 씹더군요. 그래, 이혼녀 딱지 붙이고 얼마나 잘 사나 보자. 나도 내 손주 건사 못하는 며느리는 싫다. 저는 시어머니 악담에 몸서리가 쳐졌지만 괜한 꼬투리 잡히기 싫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어요. 오빠는 나중에 문자로 그럼 카페는 그만둘 거냐는 것만 묻더군요. 친구는 더 가관이었어요. 이혼하면 카페도 안 할 것 같은데 이제 와서 투자금 돌려받을 생각은 하지 마. 어차피 리모델링 비용이나 고정 지출비는 우리 집에서 더 많이 됐잖아. 변호사는 제가 결혼 후 제대로 쓴 계약서가 없어서 소송을 해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지 않다고 했어요. 저는 투자금을 깨끗이 포기하기로 했어요. 그래야 그 집과의 인연을 빨리 끊을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부모님과 여동생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그저 저를 안고 토닥여 주기만 했죠. 여동생은 제가 행복할 줄만 알았다며 많이 울었어요. 친구와 했던 카페는 갈수록 잘 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모든 걸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죠. 처음부터 다시 발품을 팔아가며 가게를 알아보고 아이템을 고민하던 저는 집에서 마들렌을 만들다가 디저트 카페를 해보면 어떨까
하고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됐어요. 카페를 한번 해봤던지라 자신도 있었고 제가 마침 베이킹 자격증이 있어서 처음에는 저 혼자 할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저는 혼자 감당할 수 있을 만한 크기의 가게를 얻고 바로 디저트 메뉴 연구에 들어갔어요. 저는 생과일을 얹은 숏케이크와 요거트를 주력으로 하는 작은 매장을 열게 됐어요. 아메리카노는 원하는 만큼 리필도 해주었고요. 열심히 친절하게 손님을 맞이하다 보니 조금씩 입소문이 났고 블로그 포스팅도 하게 됐죠. 무엇보다 저희 숏케이크가 맛있다고 오는 손님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매장은 손님들을 수용하기 너무 작아져서 옆에 있던 옷가게를 얻어 넓게 하나로 트게 됐고요. 파티시에와 카운터 직원도 두면서 사업은 점점 커졌어요. 다른 지역 카페 사장님께서 자기네가 2호점 하고 싶다는 연락도 왔고요. 저는 그동안 제가 고생하고 피눈물 흘린 게 다 보상받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 뿌듯했죠. 가족들도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특히 엄마는 제가 이혼한 것 때문에 주눅이 들까봐 늘 격려를 해주셨죠. 요즘 세상에 이혼이 무슨 흠이냐? 네가 능력 있으니까 일도 잘 되잖아. 그거면 됐어. 너만 잘 되면 다 좋은 거야. 그런 엄마 덕분에 저는 이따금 남들이 제 이혼녀래 라며 은근히 손가락질 하는 것도 씩씩하게 잘 넘기며 제 사업에 몰두할 수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제 여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식장에서 만난 대학 친구가 제게 시댁 소식을 전했어요. 수경아, 네 전 시아버지 돌아가셨대. 못 들은 것 같은데 그래도 너 이뻐하셨다고 해서 전해야 될 것 같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나이에 비해 정정하셨던 분이 돌아가셨다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결혼식을 다 끝내고 친구에게 알아보니 내일이 시아버지 장례 발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계좌로 부의금만 보내라고 준비하다가 문득 아버님이 유산하고 혼자 있던 병실에 찾아오셨던 모습을 떠올렸어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싫어도 제게 끝까지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도리를 지켜주신 어른이 돌아가신 자리에 찾아가지 않는 건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장례식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저를 본 오빠와 친구는 눈동자가 흔들리더라고요. 어머니는 잠깐 나가셨는지 자리에 없었고요. 저는 부의금을 내고 두 사람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시아버지 사진 앞에 국화를 놓고 향을 꽂았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울컥하고 눈물이 솟구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도 자기와 다른 가족들 때문에 평생 마음고생 하셨을 거라는 생각과 저에게 해주시던 마음 씀씀이가 떠올라 저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한참을 흐느꼈어요. 그리고 돌아서 나가려는데 뒤에서 누가 제 팔을 잡더라고요. 시어머니였어요. 참 오랜만이구나. 얼굴 보니 잘 지냈나 보네. 저는 그런 시어머니 인사에 헛웃음이 났어요. 와줘서 고맙다던가 미안하다는 게 아니고 아무렇지도 않게 오랜만이고 잘 지낸 것 같다고 하니까요. 제가 말없이 목례만 하고 자리를 빠져나오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붙잡더니 잠깐 얘기를 하자고 하셨어요. 저는 시어머니 손에 끌려 구석으로 갔어요. 얘, 너 보니 잘됐다 싶다. 전에 아정이랑 하던 카페 네가 돈 좀 보태줄 수 있을까? 네? 제가 그 카페에 왜 돈을 보태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천연덕스럽게 미소를 지으시며 이러셨어요. 아정이가 카페 확장을 하다가 돈이 좀 부족해졌지 뭐니. 그래도 네가 애정있던 곳인데 잘 되는 게 좋잖아. 저 이제 그 카페에 애정 없어요. 그리고 제가 투자할 이유가 없는데요. 제가 냉정하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아주 상냥한 척 하시며 제 어깨를 쓰다듬으시더군요. 니네끼리 오해가 좀 있어서 틀어졌던 건 알겠는데 그래도 네 시아버지가 너한테 좀 잘했니? 시아버지 생각하면 네가 아정이한테 그러면 안 되지? 저는 안 되겠다 싶어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제가요, 웬만하면 돌아가신 분 보내드리는 자리에서 이러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시아버지 생각하는데 제가 왜 아정이 사업에 돈을 보태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제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으셨으면서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러자 사람들이 흘끔대며 저와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그때 오빠가 오더니 저보고 따로 이야기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뭘 따로 얘기해. 난 할 얘기 없어. 얘기할 거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해.
제가 강하게 나갔더니 그제야 오빠는 다 죽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요즘 우리 집이 좀 이래저래 어수선한데 너 요즘 잘 나간다며. 그러니까 네가 아정이랑 했던 카페에 돈 좀 투자해. 그거 잘 되면 너 섭섭치 않게 해줄게. 저는 오빠가 잡고 있던 손을 뿌리쳤어요. 어디다 대고 투자해란 말아야. 아직 뭔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 나 예전 박수경 아니야. 그러자 갑자기 다들 조용해지더라고요. 나를 언제든 빨대 꽂고 빨아먹을 수 있는 호구로 생각했나 본데 내가 카페에 투자했던 돈 돌려달라고 소송하지 않는 것만도 다행으로 생각해. 그리고 어머니! 제가 부르자 시어머니는 흠칫하시면서 저를 보셨어요. 저 아정이랑 오빠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유산하고도 어머니 저 병문안도 한번 안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혼녀 딱지 붙이고 얼마나 잘 사나 보자고 하셨죠? 저보고 돈 달라고 하실 정신 있으시면 아정이나 똑바로 가르치세요. 저는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오다가 아정이를 보고 한마디 했어요. 너도 정신 차려. 가게는 뒷전이고 놀 생각만 하니까 사업이 되겠어? 그렇게 저는 전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친구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하고 시댁과 완전히 정리를 했죠. 시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뵌 게 장례식장이어서 마음이 아팠지만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 저는 좋은 사람을 만나 재혼했어요. 지금 남편은 친구처럼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딸 하나, 아들 하나도 낳았고요. 남편은 친정에도 아들 노릇하며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그때 평생에 액땜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해도 덥석덥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았고요. 아주 비싼 인생 수업을 한 것 같아요. 제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